이제 정식으로. 자, 반갑습니다. 국민대학교, 저는 전공 심화, 통증 재활. 제 이름이 남들보다 한자가 좀 많아요. 성이 심이고요. 이름이 영세원. 지도교수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오늘부터 인연이 됐습니다. 우리 서로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려면 호흡을 하잖아. 호흡. 일방적으로 숨을 내쉬기만 할 수도 없고 또 이거 언제 끝나? 그렇죠?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호흡은 마치 하루가 낮과 밤이 반반이듯이 이 호흡도 똑같이 해야 돼요. 물론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그 에너지는 받는 입장하고 5대5로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통증이라는 것이 왜 생길까를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고요. 답은 하나다라고 저는 결론을 줘요. 그게 뭐냐면 5대5의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100이라는 에너지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어져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런데 누군가는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 이두근을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펴 있으면 이두근하고 삼두근은 똑같은 5대5의 수축 이완을 갖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굽히면 이걸 굴곡이라고 하죠. 굽히면 요만큼 이두근은 수축이 될 거야. 근데 수축된 놈은 보여지잖아요. 표현이 돼. 그럼 우리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놈을 원인으로 볼 확률이 더 커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보이지 않는 놈들 때문에 아파지고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소울찬이 많아요. 왜냐? 이두근이 굴곡이 되려면 얘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삼두근이라는 맞서 있는 근육, 그걸 길한근이라 그러죠. 그 길한근이 놔줘야지 얘가 오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보이는 주동근과 보이지 않지만 5대5의 균형을 잡고 있는 길한근, 맞섬근, 거기에 보조적으로 협력근들이 진짜 에너지 100이 됐을 때 자유자재로 굴곡 신전, 굽혔다 폈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동양에서는 바로 장부라고 얘기해요. 우리 흔히 오장육부 들어봤죠? 남 얘기인 줄만 알았어. 오장육부. 뭐지 오장육부? 어려운 걸로만 알았고 한의사 선생님들만 쓰는 용어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같이 있으면 오장육부 또는 경락 또는 경혈 이런 부분들에 최소한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는 활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기대됩니까? 네. 반대로 제가 그랬죠. 하루는 사람들은 너 낮과 밤 중에 어느 게 더 좋니? 이러면 거의 다가 낮을 좋아해요. 왜? 밝으니까. 네. 그런데 그렇다는 건 뭐야? 밤은 조금 무섭고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고 어둡고 이래요. 그래서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또한 5대5가 돼야 돼. 다시 말하면 밤에 충분히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그 다음 날 주어진 낮은 힘듦의 연속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밤에 반드시 잘 쉬어야 된다. 잠을 잘 자야 된다. 그럼 오늘 잠을 몇 시간 자느냐? 어떻게 자느냐? 우리들은 여태까지 그것만 중시했어요. 7시간 이상 자야지 건강하다. 8시간 이상 자야지 건강하다. 물은 8컵 이상 마셔야 건강하다. 이게 과연 맞을까요? 잠을 자더라도 효율적으로 자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게 바로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에 반드시 잠을 자줘야 건강한데요. 오늘 12경락에서 또 나와요. 자, 이렇게 동양적인 어떤 입장이 밤의 입장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표현되는 건강관리법들이 있죠? 여러분들 아는 게 뭐예요? 근육학.
신경학. 눈에 딱 보이잖아. 왜? 죽은 사람을 놓고 하나하나 뜯어봤거든. 그걸 뭐라 그래요? 해부학이라 그래. 해부학. 그래서 사람의 총 뼈의 개수는 206개예요. 한쪽 손의 뼈는 27개예요. 한쪽 발의 뼈는 26개다. 척추의 세그멘탈 분절은 24개고 성골과 미골 포함해서 26개다. 이렇게 해부학적인 뼈의 개수들이 나오죠. 이것만 알면 낮의 입장, 표현되는 드러난 입장만 여러분들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뼈의 개수가 왜 한쪽 손에 27개가 배당됐을까? 한쪽 발에는 왜 26개의 뼈가 있을까? 이 의미를 동양학적으로 또 찾아야 돼요. 그래서 동양과 서양을 마치 낮과 밤, 이게 합쳐졌을 때 진정한 하루가 되듯이 우리들은 동양의 수기요법과 서양의 수기요법을 함께 융합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어떤 사람은 동양적인 입장으로 관리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서양의 입장으로 관리를 들어가야 된다. 그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하면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밟아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기왕이한 거 한번 봐볼까요? 인체의 총 뼈의 개수는 206개입니다. 죽은 사람을 상대로 딱 해부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뼈를 세보니까 206개야. 전신에. 그런데 한쪽 손에 27개네? 어머, 한쪽 손은 요거밖에 안 돼. 한쪽 발은 부피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26개야. 그럼 양쪽 발은, 양쪽 손은 어떻게 돼? 54개. 양쪽 발은 52개. 어머, 인체에 얼마 되지 않는 부피, 즉 양손 양발의 뼈의 개수가 몇 개예요? 106개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의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냐? 인체 총뼈의 개수가 206개인데 얼마 되지 않는 양손 양발의 뼈의 개수가 106개, 즉 2분의 1이 넘어요. 왜일까를 우리들은 고민을 사실은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냥 다 해왔지. 사람은요, 예로부터 이게 머리야. 머리를 하늘로 봤어요. 몸뚱아리를 땅으로 봤어. 왜? 이게 자연이잖아.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가죠? 그러면 우리 신체로 봤을 때 사람은 어느 부위에 살아요? 목에 사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목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갑상연골 있죠? 그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누가 죽었나 안 죽었나 딱 이렇게 재잖아. 맥이 뛰나 안 뛰나. 그 여기란 말이야. 예. 이쪽에는 경혈 중에 사람을 맞이한다, 맞이할 영자를 써서 인영이라는 맥이 흘러요. 근데 이 목은요, 여기만 존재하질 않아. 어디도 존재하느냐? 이게 뭐야? 손목. 여기는 발목. 또 있어. 허리도 목이에요. 상체와 하체를 나누는 목숨과도 같은 게 바로 허리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아세요? 일반적인 뭐 어디 정형외과를 간다. 그럼 발목이 아파. 거기에 냉찜질이든 아니면 어떤 치료 기구든 아니면 약이 됐든 그런 걸 아픈 쪽에 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양학적으로 봤을 때는 또 관리가 다르게 들어갈 수 있어요. 오른쪽 발목을 삐었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 발목은 아예 관리를 안 하던가 아니면 맨 마지막에 관리를 해요. 그러면 오른쪽 발목과 연관된 곳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목은 손목, 발목, 허리목이라 그랬죠? 그럼 오른쪽 발목 바깥쪽에 삐었어. 그러면 왼쪽 후두골에서 아문, 천주, 풍지란 혈자리가 있는데 이 풍지를 잘 지압해주면 오른쪽 발목이 어머
금들지도 않은데 점점 회복이 되네? 좋아. 왜 그러지? 일단 왜인지는 앞으로 우리가 배워갈 거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거야. 좋아져. 그럼 또 다른 목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번에는 발목인데 반대쪽 손목을 해볼까? 그래서 반대쪽 손목에 양지라는 혈이 있어요. 거기 또 잘 지압해 주니까 이것도 너무 좋네. 또 반대쪽 허리에 근육으로는 요방형근, 그쪽 라인에 신장에 해당하는 신유, 또 요추 4번 옆에는 대장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도 잘 지압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지는 거야. 이렇듯이 동양과 서양은 따로 틀리다가 아니에요. 그 관점이, 바라보는 관점이 표증으로 바라보냐 아니면 그 근원에서 바라보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오늘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확실히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를 학생이 보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더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 보면 병원으로 느낄 수가 있겠죠? 목사님이 보면 십자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 똑같이 겉으로 드러난 표증, 그 증상을 놓고 직업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달라요. 이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이게 바로 관점이라는 거야. 그 관점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볼견자야.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친구가 뭐냐면 천연기념물이에요. 황새. 황새 관자야. 일반 새가 아니에요. 황새는 높이 날아요. 높이 난다는 건 무슨 뜻하냐면 높이 날아서 더 넓게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 영화 볼 때 그냥 이렇게 대충 봐요. 집중해서 관람을 해. 관람할 때 관자라고.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하니까. 마치 황새가 높이 올라가서 넓게 보듯이. 이렇게 건강을 다스릴 때, 통증을 다스릴 때는 동양적인 입장과 서양적인 입장을 마치 황새처럼 높이 올라가서 모두 다 바라보는 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 한번 던집니다. 자, 이 통증. 이게 아플 통자고, 이게 증세의 증자예요. 통증은 과연 나쁜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통증은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무조건 어디가? 병원 가. 병원 가기 전에 요 정도는 약으로 될 것 같아? 약국 가. 통증은 아픈 것이 아니다. 통증은 나쁜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통증은 선물이다. 어떤 선물이냐? 경고하는 선물이에요. 발이 뼈어요. 그때 우리 몸은 나도 모르게 발이 딱 비면 어떻게 돼요? 쩔뚝 거리게 만들어요. 왜? 아파서 그 이면을 봐라 이거예요. 높은 데서 넓게 한번 관점을 가져봐 주는 거죠. 아파서 쩔뚝대는 것이 아니라 쩔뚝대게 만듦으로 인해서 더 다치지 않게 보호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그래서 최소화의 가동 범위, range of motion, 이걸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휴식을 취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웬만한 통증이나 질병은요, 만성 고질이 아닌 이상 그때그때 휴식만 잘 취해줘도 괜찮아질 수가 있어요. 갑자기 명리학 얘기해서 좀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역학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학은 자연의 학문이잖아요. 그
그 속에 한의학이라는 게 또 존재하는 거야. 우리가 사실 함께 봐야 되는 거죠. 태어나서 일단 병이 태어나. 감기가 걸렸어요. 그럼 일단 뭔지 모르는데 으슬으슬해. 좀 이상해. 그러다가 뭐 정신 못 차려요. 최고 기운이 왕성해져.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무덤 속에 들어가서 또 어느 순간 또 말끔해져요. 이게 바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현상을 명리학적으로 생왕묘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약을 굳이 안 먹어도 이렇게 생이 됐을 때는 약을 먹어도 반드시 계속 아파요. 왜? 한 번 병에 걸리면 반드시 왕이라는 그 절정에 도달해야지만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감기가 이제 딱 걸렸어. 이 병원 저 병원 가도 이상하게 점점 아파지네. 이 병원 못하는 병원이야. 그렇게 다니다가 나 대학병원 가야 되겠어. 그 대학병원을 딱 가. 그래서 거기서 처방받은 약 가지고 했더니 하루 이틀 만에 또 난 거야. 역시 대학병원이 최고야.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이거야. 뭘로? 통증의 시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생왕묘가 여기저기 병원 다니면서 이제는 묘 쪽으로 오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관점을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한번 잘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통증은 고통이 아니다. 낫게 하기 위한 뭐다? 경고성 선물이다. 그 관점부터 우리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통증을 낫게 하는 최고의 의사가 있어요. 이 의사가 누굴까요? 1번 약, 2번 의사. 아예 답을 드려야 되겠다. 3번 내 몸속에 있는 자연 치유력. 이거예요.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럼 먼저 약부터 먹는 습관이 있어. 심하잖아요? 그럼 일단 수술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약을 먹으면 일단은 좀 진정이 돼. 디스크 수술이에요. 거기에 신경을 딱 막아. 그럼 안 저리지. 일단은 아픈 게 없어져. 그러나 사람은 또 일상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쉽게 생활 습관이나 그동안 먹어왔던 식이 습관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럼 또 반복이 될 수 있어. 그럼 그때마다 또 약, 의사.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무엇이 생기느냐? 내성이라는 게 생겨요. 이 내자가 견딜 내자예요. 약이나 수술에 대해서 견디는 힘이 세진다는 거야. 그러면 약 반알만 먹어도 됐던 것이 이제 몇 알 먹어도 잘 안 먹힐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자연치유력이라는 놈은 한마디로 내 몸속의 의사다.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을 많이 활용하다 보면 자연치유력이라는 내 몸속의 의사가 내가 나서야지 했다가 다른 의사가 외부로부터 들어왔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가 나설 때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 스탠바이로.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잦아져요? 그럼 나중에는 스탠바이도 안 해. 그냥 자게 되는 거야. 그 이상이 되면 그냥 푹 자는 거야. 왜? 날 아예 안 부르니까. 그럼 정작 진정 중요할 때 그때는 이 내 몸속 의사는 그냥 잠자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동양의 수기요법과 서양의 수기요법을 배움으로 인해서 바로 이것을 쓰기 전에 내 몸속의 의사 또는 아픈 사람의 몸속에 있는 의사, 자연치유력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것들을 배우는 것이 바로 통증 재활이다 이거예요. 동양의 입장에서 오늘 한번 해볼 거예요.
동양의 입장에서. 아까 서두에 잠을 언제 자는 것이 좋은가? 그것만 잘 지켜도요, 웬만한 질병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자연 치료력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면역력이라고도 해요. 또는 항상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면역, 그 힘을 자연 치유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잠만 잘 자도 좋아져요. 그럼 그 잠을 언제 자느냐? 이 또한 다 명리학에서 나온 거예요. 자연의 학문에서.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자, 축, 인, 묘, 진사, 오미, 신, 유, 술, 해. 뭐 한자는 몰라도 돼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 무슨 띠예요? 띠. 용띠. 양띠. 이게 다 띠예요. 그럼 이건 뭐냐? 쥐, 소, 범,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개, 돼지띠예요. 그 띠가 언제 변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질문. 음력 1월 1일부터 띠가 바뀐다. 아니다. 양력 1월 1일부터다. 둘 중에. 음력. 땡. 둘 다 틀렸어요. 24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인 입춘. 봄이 세워진다. 입춘부터 띠가 바뀌어요. 우리가 20살을 넘게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띠가 어느 시점으로부터 바뀌는지를 몰라. 반성해야 될 문제다. 대충 알면 안 된다는 뜻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죠? 대충 알면 차라리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띠가 어느 시점으로부터 내가 띠가 바뀌는지를 몰라. 양력 1월 1일, 나 지금 2019년 돼지띠 됐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입춘 시점부터 바뀐다 이거죠. 이렇듯 건강, 즉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재활 프로그램조차도 우리들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최소한 저하고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2경락이라고 하는데 그 12경락이 바로 이 12개의 다 연관성이 있어요. 이거를 시간으로 치면 자시라 그래요. 얘를 축시라고 하고 인시, 묘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시가 몇 시냐면 23시부터 01시까지를 자시라고 해요. 그런데 이 또한 제대로 알아야 돼.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지금 시계 있죠? 지금 딱 봐봐요. 몇 시 몇 분이야. 이 몇 시 몇 분이 자연이 진짜 준 자연시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위해서 표준적인 시, 표준시를 설정을 해놨어. 우리나라는 그 표준시가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냐면 일본 동경시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동경시가 예를 들어 난 12시에 머리에 딱 올라왔어. 그 시간은 똑같이 우리도 12시인데 태양이 딱 똑같이 머리에 와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표준시는 같지만 자연이 주는 진짜 기운의 시간은 살짝 전이야. 그래서 동경과 서울시 기준으로 약 32분 정도의 딜레이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about에서 자연시는 23시 30분에서 01시 30분을 자시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2시간씩 하나씩 했단 말이에요. 가볼까요? 축시는 그럼 뭐야? 01시 30분에서 03시 30분. 인시는 03시 30분에서 05시 30분. 묘시는 05시, 07시. 진시는 07시 30분에서 09시 30분. 자, 이렇게 쭉 간단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한번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저기 어떤 수업이야? 음악이 막 나오네. 문 닫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집중할 수 있겠어요? 예. 어떤 게 와도 집중하자고요. 예. 뭐 폭탄이 떨어져도. 자, 이 자시에는 자연의 기운 중에 어떤 게 오는 줄 알아요? 하늘의 기운이 하강을 하는 시간을 자시라고 해요. 그 하늘의 기운이 쭉 내려와. 축시는 하늘의 기운을 받고 땅의 기운이 이제 상승을 해요. 그래서 천기와 지기가 움직이는 시간이 언제다? 자, 따라해 보세요. 자시, 축시. 힘있게 한번 가볼까? 자축시. 자축시. 오케이. 이때는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 산다 그랬죠? 우리의 신체로 보면 목에 산다 그랬죠? 그래서 목숨이 생명이라고 했죠? 바로 사람은 자연이 움직이는 천기와 지기가 움직일 때는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야. 이때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면 안 된다는 거야. 나 이제 고등학교 탈피했어. 대학생 됐어. 한잔하고 안 된다. 이거. 그러면 이 자연의 순리를 따르지 않고 역행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늘과 땅이 움직이는 그 시간에는 반드시 무엇을 해줘야 돼요? 잠을 자줘야 돼. 정답이에요. 근데 선생님 잠이 안 와요? 누워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언제 깨느냐? 하늘과 땅이 움직이고 그 시간이 끝나고 바로 인시가 됐을 때. 그래서 소설책 같은 데 보면 인시의 종이 울리고 이러한 글귀들이 있어요. 절에 가보면 스님들이 이때 깨세요. 근데 어떤 절은 03시에 땡 해. 어떤 절은 03시 30분에 땡 해.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표준시냐? 자연시냐? 벌써 이렇게 하나를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식은요, 모이면 어마어마한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통증 해결사들이 되는 누적의 데이터가 될 겁니다. 드디어 인시, 즉 03시 30분에서 05시 30분, 이때 사람이 깨어나요. 근데 이때 깨어날 때 또 재미난 게 있어요. 서양은 심장, 간, 폐, 콩팥 이런 장부가 살아있는 사람이면 동시에 다 움직이고, 사람이 죽으면 동시에 다 그것도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동양은요, 아니에요. 그 기운이 시간별로 어떤 것이 더 액티브해져, 더 강해져요. 인시, 즉 사람이 깨어나는 시간에는 바로 폐라는 장부가 가장 액티브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의학적인 어떤 것도 가미를 시키지 않았을 때 폐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대부분 많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진짜 폐가 안 좋아. 그러면 그 안 좋은 폐를 가장 많이 호전시킬 수 있는 치료 시간을 하루 중에 선택하라. 어느 시간이 가장 좋을까요? 인시지. 왜? 이 시간은 가만히 있어도 폐가 가장 액티브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벌써 우리들은 시간에 따른 건강법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심영세원 교수는 몇 시에 일어날까요? 5시. 아주 현실적이야. 맞췄어요. 인시에 일어나. 왜요? 자연의 흐름대로 저는 살려고 노력하니까. 천기가 움직이는 자시, 지기가 움직이는 축시에는 잠이 안 와도 전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인시에 일어나는데, 사실 우리끼리만 얘기인데 03시 32분 정도에 늘 일어났었어요. 근데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게 피곤한 거야. 어쨌든 인심은 되잖아. 그래서 05시 29분. 예, 요때 요즘은 일어나요. 어쨌든 인시면 되는 거야. 그때 일어나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그때 일어나서 호흡을 해. 왜요? 폐는 호흡을 주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 숨이 멈추면 사람은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움직이는 장기가 바로 폐라는 장기입니다. 그러면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다 배우시겠지만 폐가 주관하는 얼굴의 오관이라 그래요. 눈, 코, 귀, 입. 네 개네. 하나가 뭐지? 입속에 혀. 그럼 폐가 주관하는 얼굴의 오관은 뭐냐? 바로 코예요. 코로 숨을 들이고 내쉬잖아. 그래서 호흡하는 방법이 뭐냐면 복식 호흡이나 흉식 호흡이나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거예요. 그때 인지를 하는 거야. 코로 들이마실 때는 가장 깨끗한 자연의, 즉 하늘과 땅의 기운을 코로 좋은 걸 다 들이마신다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 몸 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를 입으로 내뱉는다 생각하면서 끝까지. 이게 최고의 호흡법이에요. 근데 그 호흡을 할 때 몸의 액션을 어떻게 취하는 게 가장 좋은 줄 알아요? 두 팔을 벌리는 거야. 왜냐? 엄지손가락 내측에 소상이란 혈이 있고, 엄지손가락 이 내측을 따라서 가슴 외측 살짝 상단에 중부운문 이런 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폐라는 기운의 경락이 흘러요. 그럼 여기를 쫙 펼치면 어떻게 될까요? 폐라는 경락이 더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쉴 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심호흡하잖아요.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한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한 가지 팁 더 드릴까? 우리 국민대학 오늘 첫 시간이니까. 폐를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이게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아니라 어떤 글자의 왼쪽에 오면 고기, 육자의 의미가 있어요. 즉 사람의 신체 부위를 나타내요. 요건 뭐냐? 우리 시장이 있죠? 저작거리, 저자 시자예요. 시장, 저작거리, 이게 우리의 신체, 이게 왜 폐가 됐을까? 시장에서는 돈을 주고 물건을 사요. 즉 주고 받아요. 돈이 항상 돌고 돌아요. 호흡은 어때요? 들이마시고 내쉬어요. 돈이 물건과 함께 주고 받듯이. 그래서 이 저자 시자를 폐로 쓴 거예요. 이것을 삶에 어떻게 더 좋게 개운을 시키느냐? 인시에 이 폐경락, 정확하게는 손에서 태음이라는 기운으로 폐가 주관해서 흐른다. 수태음, 폐경이라고 하는데, 이 폐장부를 잘 인시에 움직이면 여러분들한테 누적이 됩니다. 무슨 복이? 재물복이 누적이 돼요. 궁금한 분들은 이것을 한번 해보세요. 나 그때 피곤해서 자야 돼.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저는 항상 인시에 일어나서 두 팔 벌리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그리고 의식을 하죠. 오늘도 나의 통장에는 돈이 쌓이기 시작하는구나. 바로 유인력의 법칙처럼, 끌어당김의 법칙처럼 항상 긍정적인 기운으로 하루를 출발합니다. 자, 이렇게 폐가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묘시라고 해요. 묘시. 묘시. 우리가 사실 현대인들이 이렇게 안 쓰죠? 몇 시예요? 05시 30분에서 07시 30분이에요. 묘시에는 바로 인시의 폐가
가장 액티브하게 움직였듯이 이때는 폐기운이 살짝 들어가면서 대장이라는 기운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져요. 대장이라는 기운이. 자, 대장의 역할이 뭡니까? 똥 싸는 거잖아. 그쵸? 자, 그럼 그 다음 거 한번 봐볼까요? 진시예요. 진시는 몇 시예요? 07시 30분에서 09시 30분이에요. 이 진시에는 어떤 장부가 가장 액티브해지느냐? 위라는 장부가 가장 액티브해져요. 위는 무슨 역할을 해요? 먹잖아요. 그쵸? 쉽게 얘기하면 진시의 위는 먹는 역할이고 그 앞에 묘시의 대장은 싸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마치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저 거꾸로 된 거 아니야? 왜? 먹어야지 싸지. 그쵸? 그런데요, 사람은 계속 연속선상으로 살아가요. 오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의미는 어제의 결과물이 또 오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는 미래의 여러분들의 결과물이 오늘의 합작품 누적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먹는 위가 움직이기 전에 묘시의 대장이 먼저 움직인다. 이 의미는 뭐냐? 새로운 것을 집어넣기 전에 전날 먹은 찌꺼기를, 그래서 묵어있는 찌꺼기를 먼저 비워라. 이런 엄청난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왜 통증이 생길까요? 왜 질병이 발생될까요? 먹기만 해서 그래요. 즉 보여지는 것, 그리고 당장의 즐거운 것, 행복한 것을 과잉으로 섭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은 하루를, 낮을 잘 보내려면 밤에 잠을 잘 자야 되듯이 좋은 걸 먹으면 그 전에 반드시 전날 묵은 찌꺼기를 배출시켜야 된다. 얘가 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어떤 좋은 거 비싼 걸 먹든 얘는 도구로 바뀐다. 그래서 자연의 섭리는 먹기 전에, 하루의 첫 끼를 먹기 전에 먼저 전날 묵은 찌꺼기를 비워라. 그래서 05시 30분부터 07시 30분 이 묘시 2시간 안에 반드시 화장실 가서 앉아서 똥을 싸라 이거예요. 또 이런 질문해요. 교수님, 똥 안 마려워요. 앉아만 있어라 이거예요. 스스로에게 그러한 습관을 길들이는 거예요. 강아지 키워보신 분 알죠? 배변 훈련 어떻게 시켜요? 똥 아무데나 처음에 싸죠. 그러면 그 똥을 자꾸만 똥똥 하는데 여러분들 똥 중요한 거예요. 똥 보고 사람의 건강을 체크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죠?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거쳐서 나오죠? 이거 사실은 쭉 펼치면 8, 9m의 하나의 관이란 말이에요. 똥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이게 똥 분자야. 사람 똥을 인분이라 그래. 이게 쌀미자야. 이게 different, 다르다, 다를 이자야. 쌀의 또 다른 이름을 바로 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은 이제부터는 깨끗한 존재고 나의 건강을 체크하는 아주 훌륭한 데이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첫 끼를 먹기 전에 반드시 화장실 가서 마치 강아지처럼 스스로가 열심히 해. 우리 결장이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해서 S상 결장으로 나오죠. 그럼 그쪽으로 이렇게 비벼줘.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때 마렵든 안 마렵든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그럼 그렇게 돼요. 왜? 사람은 내 의지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우리는 그래버티라는 중력대로 살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력대로 살기 때문에 위가
계속 밑으로 내려가. 처져. 이걸 뭐라 그래요? 위하수라 그래. 장도 처져. 장하수라 그래. 사실은 폐도 다 처져요. 이래서 때로는 거꾸로 물구나무도 좋은 건강법 중 하나예요. 중력을 역이용하는 거죠. 이 또한 여러분들이 다 배우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장기는 그냥 식도, 위, 소장, 소장은 아니더라도 12장 다 쭉쭉 내려가. 근데 소장에서 마치 좀 엉킨 것 같아. 근데 확연하게 드러난 게 대장을 보십시오. 소장이 있어요. 대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바로 직장으로 나옵니까? 아니죠. 어머. 여기서 구불결장, S상 결장에서 그 다음에 고들직, 직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왜 허구 많은 대장 중에, 장부 중에 유일하게 대장만 이렇게 거꾸로 중력의 역행해서 만들어 놨을까요? 이걸 서양에서 못 풀었어요. 동양의 경락만이 이걸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양의 경락 중에 화의 기운을 가진 장부가 있어요. 목이란 기운을 가진 장부가 있어요. 여기서 간과 담이라는 게 있고, 앞으로 다 배울 겁니다. 또 토라는 건 비장과 위라는 게 있고, 이렇듯이. 자, 화라는 게 뭐냐면 심장과 소장이에요. 심장과 소장은 뜨끈뜨끈한 태양 자체의 뜨거운 불, 임금과 같은 불, 군화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대장 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소장이에요. Small intestine, large intestine. 근데 소장의 기운이 뭐라 그랬어요? 불이에요. 뜨거워요. 그런데 금, 쇠예요. 딱딱해요. 견고해요. 이게 바로 폐와 대장이 이거예요. 수는 신장과 방광이. 자, 그러면 폐와 대장은 애초에 딱딱한 견고한 금의 성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즉 대장에서 나온 똥은 애초에 딱딱한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 딱딱한 성질이 바로 직장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똥구멍 찢어질 확률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행의 상생상극의 역할로 이 금을 불로써 녹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화극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쇠는 불로 녹여지니까. 그래서 딱딱한 똥을 바로 내보내지 않고 중력의 역행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행결장. 그리고 횡행결장으로 가는 동안에 이 소장의 뜨거운 화의 기운이 딱딱한 똥, 금의 기운 똥을 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서 하행결장, S상 결장하고 마지막 직장으로 내려올 때 쑥 편안하게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깨달은 순간 어마어마하게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통증에 적용이 되는지 지금은 부족하게 인지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러나 하나 둘씩 한번 배워가 보자고요. 이런 것이 바로 동양의 사상이고 그 사상이 건강으로 들어왔고 이것이 표증을 바로 볼 수 있는 서양의 의학, 수기요법. 우리 앞으로 이제 교정도 배울 겁니다. 카이로프랙틱 또는 어플라이드 키네시올로지라는 근반응 검사를 통한 응용근 신경학, 근육, 신경 이 모든 것들도 다 배울 거예요. 거기에 이러한 동양이 다 토대가 된다. 여러분들은 국민대학교 생활체육학부생들입니다. 지금은 학생의 위치지만 졸업과 동시에 많은 아픈 사람들을 아프지 않게 하는 아주 훌륭한 매개체 전문가인들이 되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 원리도 아시고 많이 전달을 해 주심을
저는 부탁드립니다.